리빙 트러스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는 자산에 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이 영상은 많이 그동안 준비를 했죠. 트러스트라는 게 있는데 트러스트가 미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쉬운 트러스트, 가벼운 트러스트로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트러스트로서 어드밴스 트러스트, 고급의 트러스트로서 이 취소 불능 트러스트가 있는데,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쉬운 트러스트,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해당이 되고요.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이 리빙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길 경우에는 이 옮겨진 자산은 나에게 변고가 생겨서 상속의 이벤트가 발생한다 했을 때 이 내 자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속해 주는 데 있어서 법원의 어떤 관여 없이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프로베이트라는 어떤 법원의 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에서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라. 왜냐하면 코스트 베네핏을 놓고 봤을 때 이건 명백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여러 영상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질문은요,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는 자산, 결국은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이 트러스트에 나의 자산을 옮겨야 이 옮겨진 자산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속을 할 때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모든 자산을 다 넣어야 될 텐데 이 중에는 못 넣는 자산이라던가 아니면 넣는 것보다 넣지 않는 게 더 좋은 자산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여러 자산들을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다 넣자라고 하지만 그 중에도 한 4가지 정도 넣으면 안 좋은 또는 안 넣는 게 더 좋은 그런 자산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뭐 IRA라던가 401k, 401k와 같은 이 리타이어먼트 플랜 자산들이 있겠죠. 대체로 이제 뭐 Qualified Retirement Plan이라고 해서 내가 세금 혜택을 본 그런 투자, 은퇴 계좌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리빙 트러스트에 넣는 게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일단 리빙 트러스트에 넣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옮긴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1차적으로 이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개개인들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이러한 세금 2월의 혜택을 받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자산의 베네피셔리요, 내가 살아생전에는 유지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개인적으로 유지하는데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는 자산, 이 계좌에 들어있는 남는 자산을 누구한테 지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네피셔리겠죠. 이걸 보통은 가족 구성원, 개인을 선정을 하는데 이걸 만약에 트러스트로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은요, 가능하나, 바꿔 말해 이런 IRA 계좌의 베네피셔리를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은 하나 바람직하지 않다예요. 이유는 이 트러스트가 이 IRA 계좌의 수혜자, 베네피셔리가 되면요, 원래 IRA 자체에 IRA의 오너가 사망을 하면 그 다음에 건네받는 베네피셔리가 이 해당 자산을 꺼내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텍스 베네핏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베네피셔리가 트러스트가 되면 이러한 혜택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직접 이 베네피셔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개인이었을 때 대비 트러스트는 더 짧아진다라던가, 아니면 그로 인해 빠르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율도 더 높아진다라는 뭐 이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 IRA의 베네피셔리를 트러스트로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미성년 자녀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장애가 있는 그런 자녀들, 베네피셔리가 직접 그 개인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트러스트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IRA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에 딱 들어맞는 그런 트러스트 조항들이 필요하니까요.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또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자동차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아니라 트러스트 명의,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바꿀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면 단점이 많습니다. 새로 차량 등록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 문제가 사실 커요. 이게 트러스트가 오너십이 되면 누가 드라이버가 되느냐 하면서 이제 보험료 산정하는 데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보험료 높아지고 또 새로운 보험 약정 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도 또 복잡해요. 트러스트가 소유하면 관리자 트러스티가 이런 해당 차량의 어떤 유지 보수
법적 책임을 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제약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자동차의 경우는 밸류가 그렇게 높은 경우도 흔치 않고요. 그런 이유로 별도로 이 트러스트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만약에 결국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유가 프로베이스 피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사망을 하면 이 차량에 대해서는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안으로서 이 Transfer on Death라고 합니다. TOD 형태, TOD 등록 방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대체로 모든 주에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데요. 차량 등록국이죠. DMV에 가서요. 차량 소유자가 생전에 만약에 나에게 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TOD, 그러니까 내가 사망했을 때 Transfer on Death, 사망 시에 트랜스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혜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해당 자동차가요, 내가 사망하더라도 이 프로베이트 없이 넘길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생명보험과 어뉴이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뉴이티도 그렇지만 베네피셔리가 개인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러니 사망 이후에 베네피셔리가 건네받는 데 있어서 프로베이트를 법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베네피셔리를 리빙 트러스트로 넣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베네피셔리 개인한테 갈 것을 트러스트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더 번거롭겠죠. 다만 여기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라는 게 있죠.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생명보험을 통해서 나오는 현금 흐름, 말하자면 내가 보험료를 내고 이에 대해 사후에 사망보험금을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이 받는 전체 현금 흐름을 소득세 그리고 증여상속세를 다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니까요. 반드시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을 때는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하라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 영상 또한 썸네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S코퍼레이션 주식입니다. 뭐 S코퍼레이션이 뭔지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거 아실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S코퍼레이션의 주주가 아니라는 뜻일 테니까요. 근데 아시는 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S코퍼레이션 이거잖아요. 이 개인으로서 코퍼레이션의 어떤 법인세, 법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두 번 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유리한 형태의 스트럭처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S코퍼레이션의 주주라고 하면 이 주식을 또 리빙 트러스트에 넣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S코퍼레이션의 리퀘어먼트 중에 개인이어야 한다라는 리퀘어먼트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트러스트였을 때에도 이러한 개인 조건을 만족하는 트러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뭐 Qualified 뭐 Subchapter S Trust, 뭐 QSST 또는 뭐 ESPT 뭐 이런 식의 특정한 트러스트를 지칭하고, 이 경우에는 S코퍼레이션의 주주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QSST라던가 ESPT를 이 성격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의 제약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정, 예컨대 뭐 4인 가구라고 할게요. 아빠, 엄마, 아이들 있을 때 만드는 리빙 트러스트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S코퍼레이션은 만약에 이걸 S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이 트러스트로 옮기면 S코퍼레이션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C가 되니까 세금 혜택을 더 이상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되도록 S코퍼레이션의 주식 또한 이 리빙 트러스트에 넣으면 좋지 않은 주식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다 보니 포함하지 않았고요. 요지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자산을 넣으면 프로베이스를 피할 수 있는 건데, 따라서 대체로 나의 모든 자산들을 리빙 트러스트에 넣고 관리하는 게 좋으나, 자산 중에는 넣으면 안 되거나 안 넣는 게 오히려 좋은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 IRA 또는 401k와 같은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세 번째 생명보험과 어뉴이티, 그리고 네 번째 S코퍼레이션 주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리빙 트러스트는 아니지만 이 취소 불능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활용함으로써 소득세, 증여상속세를 다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S코퍼레이션의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트러스트 운영 방식에 제약을 두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리빙 트러스트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